안녕하세요. 오픈CV 포로 배우는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책 저자 황성규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C++의 스마트 포인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픈CV에서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포인터는요, 말 그대로 똑똑한 포인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클래스고요. 보통 유연산자 등을 이용해서 동적 생성된 객체를 가리키는 어떤 다른 포인터 자료형을 흉내내는,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클래스는 화살표 연산자, 그리고 별표,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를 오버로딩을 해서 마치 원래 포인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끔 구현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똑똑한 포인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냐? 자, 이 클래스는 다른 곳에서 new를 통해서 동적 생성된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가 이 클래스의 소멸자에서 그 동적 생성된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제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타입의 다른 포인터 자료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통 클래스 템플릿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C++에서는 shared PTR, unique PTR, weak PTR 등의 미리 구현되어 있는 스마트 포인터 클래스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픈CV에서는 PTR이라고 하는 스마트 포인터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PTR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오픈CV 3.0대 버전까지는 오픈CV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클래스를 사용했고요. 오픈CV 4.0대부터는 C++의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 있는 shared PTR을 그대로 가져와서 PTR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스마트 포인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후에 오픈CV에서 PTR 클래스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서요, 간단한 형태의 콘솔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한 렉트라고 하는 렉탱글, 사각형을 표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 클래스는 생성자하고 소멸자에서 생성자가 호출되었다, 소멸자가 호출되었다라고 하는 문자를 콘솔 창에 출력하도록 코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드로우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rect drawn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게끔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 rect rc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rc.draw라고 하는 함수를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죠.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데 처음 이 rc라고 하는 것을 변수를 선언할 때 rc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rc draw라고 하는 함수로 취했으니까 이 rect draw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될 때 이 rc 변수가 소멸되면서 이 rect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이런 렉트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 객체를 이렇게 지역 변수 형태로 그냥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 생성을 해서 포인터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를 좀 변화를 시켜서 prect라고 쓰고요. 얘를 유연산자를 이용해서 l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prect를 갖다가 이용해서 드로우를 하려면은 화살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아까하고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 컨스트럭터가 호출되는 거는 요 유연산자에서 객체를 생성하면서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함수로 호출했으니까 rect draw까지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유연산자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가 종료될 때 여러분이 직접 메모리 해제를 하지 않으면 소멸자가 호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해제가 되지 않는 메모리 릭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위험하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이런 생성해놓고 소멸을 하지 않는 이런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실 이렇게 좀 간단한 형태의 코드에서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겠지만 좀
프로그램 덩치가 커지고 코드가 좀 비대해지고 사람들이 같이 코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은 다른 곳에서 동적 할당한 것을 이쪽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메모리 리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를 사람들이 좀 스마트하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테크닉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위에다가 새로운 클래스 PTR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PTR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간단하게 이제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 PTR 클래스는요, 렉트의 포인터 타입을 멤버 변수로 OBJ로 가지고 있고요. 이 OBJ라고 하는 거는 PTR의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시켜주도록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PTR 클래스는 이 렉트 클래스하고 마찬가지로 생성자에서는 PTR 생성자 컨스트럭터가 출력이 되고요. 소멸자에서는 PTR 디스트럭터라고 하는 걸 출력하게끔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OBJ라고 하는 것 갖다가 만약에 이제 소멸자에서 OBJ가 어떤 널이 아닌 값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얘를 딜리트 하게끔 코드를 추가해 놓은 형태죠.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 화살표 연산자를 연산자 오버로딩을 해놨는데요. 얘는 OBJ를 리턴하게끔 코드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함수에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PTR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PTR RC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RC를 갖다가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렉트를 받게끔 코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요 new 렉트가 실행이 되면은 얘가 렉트 객체가 만들어지고 동적 할당된 그 객체의 포인터 주소를 요 RC에다 넣으면서 얘가 요 PTR의 생성자 부분이 실행이 될 겁니다. 코드를 이렇게 이퀄 연산자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괄호 연산자를 이용해서 완전히 어떤 생성자를 호출하는 형태라고 코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RC에 대해서 화살표 연산자를 이용해서 드로우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이 호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드로우라고 하는 거는 요 PTR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아니라 요 렉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실행이 될까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보면요. 빌드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실행까지 한번 해보면요. 메시지가 이런 순서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new rect가 실행이 되면서 rect constructor가 호출이 되고요. 자, 그 다음 PTR 변수 RC를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 PTR constructor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RC에서는 draw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이 화살표 연산자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이 draw 함수가 진짜로 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ect 들어온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인 함수가 끝나게 될 때 이 RC라고 하는 게 소멸이 되죠. 이 RC라고 하는 거는 PTR 클래스의 객체 어떤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이 메인 함수가 소멸될 때 이 로컬 변수 RC가 같이 소멸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기 보시면요. 소멸자에서 PTR 디스트럭터를 먼저 출력하게끔 코드를 작성해놨고 그 다음에 OBJ가 가리키고 있던 그 객체를 딜리트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 렉트 클래스의 소멸자가 호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에 코드를 갖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동적 할당을 여러분이 직접 한 코드를 작성했지만 여러분이 딜리트를 해서 얘를 지우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딜리트가 자동으로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U를 했지만 딜리트를 여러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똑똑한 형태의 포인터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PTR 클래스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PTR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렉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만 받을 수 있게끔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렉트가 아니라 뭐 서클이라든가 일립스 같은 다른 도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객체를 받을 수 있게끔 이 PTR을 확장시키려면 이걸 여러 번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를 갖다가 C++에서 사용하는 템플릿 기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타입을 받을 수 있게끔 코드를 변경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템플릿 형태로 변경을 하고요. 요 t라고 하는 타입을 이용하게끔 코드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 바디에 있는 렉트를 다 t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면요. 요 클래스가 템플릿 클래스 템플릿으로 동작하면서 여러분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되는 거죠. 대신에 코드가 메인 함수에서 코드를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클래스 템플릿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렉트 타입을 쓰겠다. ptr 요 렉트 타입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빌드를 해보면요. 빌드가 잘 되고요. 실행도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동작하는 다른 객체의 포인터 타입을 멤버로 가지고 얘를 마치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해 놓은 클래스를 스마트 포인터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클래스 구현은 상당히 단순한 형태로만 구현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ptr 렉트 타입의 어떤 변수 rc2를 만드는데 얘를 갖다가 rc를 이렇게 복사를 해버립니다. 대입을 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죽어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 렉트 객체는 여기서 new를 한 번 했는데 요 로컬 변수가 rc하고 rc2가 생기면서 요 메인 함수가 끝날 때 렉트를 2번 해제하려고 하는 동작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비정상적인 종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구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코드를 예비 처리에 대한 코드를 추가를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스마트 포인터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좀 일이 커질 수가 있어요. 다행히 C++에선 Shared PTR이라고 하는 스마트 포인터 구현 클래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자체가 템플릿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사용한 이 PTR이라고 하는 클래스처럼 이 Shared PTR을 그대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렉트라고 하는 타입을 받을 수 있는 Shared PTR 객체를 rc2 이거 지워버리고요. 이거 어차피 에러나니까 지워버리고 rc2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얘가 new 렉트를 받게끔 코드를 작성하고요. rc2에 드로우를 함수로 호출하면은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C++를 사용할 때에는 여러분이 Shared PTR이라고 하는 요 스마트 포인터 구현 클래스 요 사용법을 여러분이 잘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유니크 PTR이라든가 위크 PTR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요 것들은 여러분이 C++ 문법 책을 따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픈CV에서는 이제 PTR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에 대한 코드 예제를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 프로그램은요, 제 책의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ORB라고 하는 특징점 또는 키포인트 검출 클래스 사용 예제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lena.bmp 파일을 오픈을 해서요, ORB라고 하는 특징점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키포인트를 검출을 하고 그 검출된 키포인트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예제 코드고요. 실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형태로 코드가 동작을 합니다. 자, 책에 표현되어 있는 ORB 검출 결과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요거는 제가 드로우 키포인트에서 인자를 조금 생략을 해서 그런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스칼라 -1 그리고 드로우 매치 키 플래그즈에서 드로우 리치 키포인트라고 하는 형태로 코드를 좀 변경시켜주면요. 책에 있는 예제하고 동일한 형태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코드를 잠깐 보면은 여기에 이제 PTR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사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픈CV에서는 PTR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쓰지만 실제로는 C++의 shared PTR이라고 완전히 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ORB 클래스의 이 create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원래는 이 ORB의 create가 PTR에 ORB를 리턴하는 형태로 이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코드를 갖다가 feature2D라고 하는 PTR의 feature2D라고 하는 형태로 이 디텍터를 선언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feature2D는 뭐냐면요. 이 ORB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입니다. ORB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고요. 여러분이 이제 C++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자식 클래스의 포인터를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공부를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스마트 포인터에서도 어차피 비슷한 형태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reate는 ORB로 했는데 걔를 갖다 받는 쪽은 PTR의 feature2D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게 디텍터에서 요 detect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실제로는 요 feature2D의 detect가 아니라 ORB의 detect가 실행이 되게끔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ORB 대신에 카제라고 하는 또 다른 특징점 검출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를 이용하고 싶다. 얘만 바꾸시면은 요건 안 바꿔도 요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카제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동작해서 특징점들을 검출한 결과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픈CV에서도 C++의 스마트 포인터가 PTR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포인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그리고 사실 오픈CV 4.때부터는 이 PTR이 shared PTR과 같기 때문에 C++의 shared PTR을 어떻게 사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C++ 문법 책을 참고를 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마트 포인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